안녕하십니까. 자바 활용 스마트 팩토리 MES 웹 솔루션 과정 3조 스택업 영상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면은 저희 메인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저희 목차는 대시보드, 생산관리, 품질관리, 설비 자재관리, 기준정보관리, 시스템 관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웨이퍼 아웃은 오늘 생산된 웨이퍼의 수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생산율이고, 다음은 설비 이상률, 다음은 이상 설비 개수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 웨이퍼 수량인데 6시에는 220개가 생성이 되었고 12시에는 1657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윗 밸런스인데요. 윗 밸런스는 생성 공정별 진행 흐름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이퀴프먼트 얼러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이상 발생 설비 로그입니다. 만약에 설비에서 이상이 발생했으면 즉시 이 메인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계획, 작업지시, 생산 실적 현황, 생산 로그, 작업자 배치, 바코드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작업 지시를 생산하는 생산 계획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이 크리에이트 플랜을 누르면은 작업 지시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작업 지시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수량만큼 생산을 할 수 있게 수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품도 원하는 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릴리즈를 할 건데, 이 릴리즈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산 실적 현황에 생산 목표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지시에 들어가서 작업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해당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웨이팅이었었던 상태가 in progress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계획에서도 상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계획에서 더 보여드릴 것은 이제 삭제 기능인데, 만약에 작업 지시를 잘못 만들었다 싶으면은 삭제도 구현이 되게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네, 작업 지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퍼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즈는 작업 중단이고요.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은 불량, 이상 아니면 기타를 입력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한번 불량, 재고, 퀄리티 미달로 작업 중단 사유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작업이 중단되었고요. 생산 로그에서 이제 작업이 중단된 메시지를 이곳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다시 시작하려면 리슘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리슘 버튼을 누르고 이 %가 100%가 되면은 in progress에서 completed 상태가 완료가 됩니다. 네, 지금 밑에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실적 현황입니다. 실적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당일 계획 수량, 당일 생산 수량, 당일 분량 수량, 그리고 생산 계획 진행률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 생산 목표 및 수량 차트인데, 여기 회색으로 나와 있는 차트가 목표 수량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차트가 실제 생산 수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색깔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분량 수량을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워크 오더 퍼포먼스 디테일이라고 해서
작업 지시의 현황을 이곳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산 로그는 이제 작업을 시작하거나 작업이 완료됐을 때 이런 로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수정이 가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정이 수정이 되고요. 상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작업자 배치입니다. 작업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작업자 숫자, 그리고 일하고 있는 작업자 숫자, 그리고 휴식 중인 작업자 숫자를 이렇게 수치별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를 생성해 볼 건데 레지스터 워커를 클릭하게 되면은 뉴 워커라는 작업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기호에 맞춰서 작업자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밤에 근무하는 사람의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동균이라는 사람이 밤에 근무하고 현재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3에서 4로 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제품이랑 자재류를 넣어 놓았는데 이제 이거를 바코드 리더기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제품에 대한 상세 조회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카테고리, 로케이션, 프라이스, 커런트 스토크가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검사 기준 설정, 분량 관리, 로트 추적, SPC 차트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검사 기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다이싱, 다이본딩, 와이어 본딩, 몰딩, 파이널 인스펙션 기준서 5가지를 두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정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업로드 스탠다드를 눌러서 공정을 생성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뷰 디테일 들어가 보면은 그 해당 공정에 대해서 검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누가 이 공정을 작업했는지 히스토리도 이곳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버튼은 PDF에 관련된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PDF를 조회할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PDF가 다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량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 데이터 4가지가 조회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분량 수량, 두 번째는 빈도가 높은 분량 공정, 세 번째는 수리된 수량, 그 다음 네 번째는 양품률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레토 차트라고 해서 빈도가 높은 공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분량 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라인은 공정에 따른 분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작업 중인 웨이퍼의 현황인데 지금 저희가 웨이퍼 한 개당 생산될 수 있는 칩의 개수가 156개인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난 칩이 개수이고 노란색은 만약에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은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칩의 수이고 녹색은 바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칩의 수량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 발생 로그 리스트인데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간을 먼저 조회를 해주고 불량 내용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로트 추적입니다. 저희가 로트 추적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로 로트를 추적하게 되는데 번호를 하나 입력하게 되면은 네,
로트로 되어 있는 수량들이 조회가 됩니다. 저희는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 프로덕션 로그 35라는 로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지시 번호와 작업자, 설비,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이렇게 조회가 되고 각 공정에 따른 디테일들이 조회가 되는데 다이싱, 다이싱 인스펙션, 다이본딩, 다이본딩 인스펙션 등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몰딩 인스펙션까지 하게 되면은 공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공정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들은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SPC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PC 차트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 차트는 이제 온도에 관한 그래프인데 이곳에서 몰딩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안정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화면이고요. X축에는 시간순 측정값, Y축에는 온도에 대한 측정값이 나와 있고요. 녹색 선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라고 안정목표 온도값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라인은 UCL이라고 해서 안정 오차 온도 범위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18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OOC 알러트에서 알람이 조회가 되고요. 다음에 프로세스 캐파어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K는 공정이 중심에서 치우친 정도를 뜻합니다. CP는 공정 폭 대비 규격 폭이고 미는 타겟 기준으로 드리프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STD, div는 표준 편차이고 공정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다음은 설비자재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비자재 관리는 설비 가동 현황, 자재 입출고, 재고 현황, 설비 로그 4가지로 구분을 해놓았고 설비 가동 현황 같은 경우에는 설비의 전체 수량, 가동 중인 설비 수량, 대기 중인 설비 수량, 그리고 가동 중지된 설비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인데 이곳에서는 시간당 처리 속도와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작업 공정 진행률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뒤로 돌아가서 생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가 설정해 놓은 공정 순서대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이게 100%가 되는 순간 생산 관리에서 이제 제품이 하나가 생산되는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개가 생산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뷰 디테일 로그에서 들어가시면은 이퀴프먼트 아이디, 상태, 타입, 시간당 처리 속도, 온도를 조회할 수 있고 자세한 최근 로그까지 이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재 입출고입니다. 자재 입출고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먼저 한번 입고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재고 현황에 들어가서 현재 히트싱크라는 재고가 99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히트싱크를 넉넉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개를 설정하고 적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히트싱크가 있는 위치가 메인 창고에 들어가 있으므로 메인 창고로 적재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은 히트싱크 10,000개가 입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재고 현황에 가보면은 아까 히트싱크가 997개밖에 없었는데 1997개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도 마찬가지로 히트싱크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수량을 똑같이 10,000개를 빼보겠습니다.
투입 설비는 임의 설비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싱크가 10,000개가 불출이 됐고 재고 현황에 가보면은 아까 1997개가 있었던 것이 997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출된 것은 이 트랜지션 로그에서도 계속 조회가 가능하고 재고 현황의 트랜지션 로그에서도 입고와 출고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재고 데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재의 종류, 두 번째는 재고의 부족의 알람 숫자, 현재 지금 2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2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창고의 상태, 네 번째는 총 자산 가치를 조회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설비 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로그에서는 설비 이력 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설비가 정지되거나 설비가 가동이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타입이 변동될 때 로그로 조회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기준정보관리입니다. 기준정보관리는 자재관리, 제품관리, 봄관리, 설비관리, 창고 작업장 5가지로 구분해 놓았고요. 자재관리에서는 자재의 목록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재관리에서도 만약에 공장에 새로운 자재가 들어왔다 하면은 New Material을 누르게 되면 New Material Entry라는 자재가 생성이 되고 이곳에서 본인이 입고한 자재의 이름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재가 입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품 관리인데 제품 관리도 자재 관리랑 마찬가지로 생성, 수정, 삭제가 모두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봄 관리입니다. 봄 관리는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수량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드램 4기가 DDR4 칩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재고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생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DDR4 칩을 생산하는데 숄더볼의 개수가 늘었다 싶으면은 이곳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250개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250개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자재가 또 추가되거나 자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도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 파일로도 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설비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관리에서는 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설비의 생성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그 설비 가동 현황에서도 설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의 수정이라던가 설비의 삭제도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창고 작업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재를 불출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 55,000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자재 입출고를 통해서 재고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 창고가 55,000개가 있었죠? 메인 창고에 있는 자재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인 창고에 있는 숄더볼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볼을 1000개 한번 빼보겠습니다. 숄더볼이 1000개가 빠졌고, 네, 55,000에서 54,000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창고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관리인데, 시스템 관리는 사용자 관리, 고납 그룹 관리, 로그 관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만약에 이 액티브 상태에서 이 사람의 승인 취소를 처리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신입사원이 펜딩 상태에서 활성화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로그인이 가능하게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도 임의로 추가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았고요. 네, 여기 테스트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권한그룹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은 테스트라는 그룹이 생성이 되고, 이 테스트라는 그룹에게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는 시스템 관리 외에는 나머지 리스트에는 들어갈 수 없게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고, 이것 또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설정을 할 수도 있게 설계를 했고요. 다음은 로그 관리입니다. 로그 관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로그인 성공에 대한 로그와 로그인 실패에 대한 로그들이 이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이것 또한 PDF 파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네, 저희 시연은 여기까지고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